요즘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 곳도 해야 할 일도 떠오르지 않는 아침. 시계를 보면 아직 오전 10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루가 길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누군가와 약속이 없는 날이면 괜히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하루를 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퇴직 후 맞이한 자유는 처음엔 달콤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서둘러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상의 자유를 얻은 듯 느껴졌지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 그 벅찬 기쁨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휴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계획 없는 하루가 반복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마음 한켠에 조용한 빈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느긋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일까? 내가 오늘 일어날 이유가 있을까?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하루는 정신과 몸 모두를 조금씩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얻었던 것은 단순히 월급이나 성취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고민하고 작게나마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감각.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일이 사라지면 마음은 복잡해지고 생각은 깊어지며 신체도 점점 느려집니다. 그렇게 정신과 육체 모두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퇴는 단순한 일의 끝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다시 찾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한때는 국장이었지만 어느새 동네 아저씨가 되고 엄마였던 사람은 누구누구 어머니로 불리게 됩니다. 사회 속에서 가졌던 역할과 이름이 사라질 때 우리는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주변과의 거리감은 점점 커지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럴 때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신을 방치한다면 외로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감정과 혼란은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다시 돌보는 일입니다. 조금씩 내 일상을 구조화하는 힘을 키우고 시간을 다시 소중히 여기는 것. 나를 위해 작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것. 우리가 다시 일상의 주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라고 말해줄 수 있을 때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빛을 얻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은퇴란 시간을 다시 선물 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채워나갈 하루하루는 누구의 것이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의 것.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그 시간을 소중히 다루고 내 삶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현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의 자유가 그저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두를 필요가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론가 쫓기듯 떠밀리던 시간 대신 마음껏 쉴 수 있는 하루를 만납니다. 그 자유로움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물 같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유는 때로 막막함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 많은 시간을 대체 어떻게 채워야 할까? 문득 그런 질문이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관계는 자연스레 좁아지고 몸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어쩐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스스로 기쁘게 하루를 채울 수 있는 힘. 바로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의 폭은 누구에게나 좁아집니다. 함께 웃던 직장 동료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친구들도 바쁘고 약속 없는 날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의 시간을 스스로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소중한 친구처럼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혼자서도 기쁘게 몰입할 수 있는 취미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품은 채로도 웃을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가장 좋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목공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나무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 한편도 정리되어 갑니다. 땀 흘리며 만들어낸 작은 결과물 하나가 세상의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어줍니다. 또는 매일 걷는 발걸음.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골목길을 걷고
때로는 푸른 산길을 따라 천천히 숨을 고르면 마음속 답답함도 함께 흘러가 버립니다. 걷는 동안 막혀있던 생각에도 바람이 드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루 한 줄을 기록하는 글쓰기 또한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친구가 되어줍니다. 짧게라도 오늘을 적어 내려가다 보면 작은 기쁨, 스치는 생각 하나까지도 나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악기 연주.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단 하나의 음을 만들고 이어가다 보면 흩어졌던 내 감정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걷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좋은 신발 하나면 됩니다. 목공예를 하고 싶다면 중구공구로도 멋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싼 장비나 멋진 모습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소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시작이니까요. 조금씩 가볍게 그러나 꾸준히 그렇게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대단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혼자서도 기쁘게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나만의 소일거리를 찾는 것. 어느 날 문득 혼자 앉아 나무를 깎으며 웃고 있거나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시간을 잊거나 산책길에 핀 작은 꽃을 보고 가만히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노년의 시간을 가장 품격 있게, 가장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취미가 결국 외롭지 않은 노년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된다는 사실. 그 따뜻한 시작을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열어가 봅시다. 퇴직 후 마주하는 시간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이 하루하루를 채워야 할까요?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꿈을 다시 찾고 성장하는 취미를 키워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노년의 시간을 가장 풍요롭고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50대, 60대야말로 가장 많은 경험과 지혜가 응축된 시기입니다. 젊은 날의 불안과 조급함을 지나 삶의 굴곡을 견디며 단단해진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누구보다 힘차게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꿈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먼저 한 달에 한 번 내 삶을 지도처럼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해봅니다. 하고 싶은 것, 다시 도전하고 싶은 것, 언젠가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적어봅니다. 처음에는 막연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매달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나도 몰랐던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담은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큰 꿈이 아니어도 됩니다. 산책길을 걷는 것, 작은 악기 하나 배우기, 오래도록 읽고 싶었던 책을 쓰는 일, 소박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마음속에만 품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은 시도를 매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목공을 배우고 기타를 치고 글을 적어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시도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취미를 선택할 때는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는 목공, 손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악기,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담아내는 사진, 마음을 다듬어가는 글쓰기. 이런 취미들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의 나를 조금씩 더 나아지게 만들어줍니다. 성장하는 취미는 나이를 잊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선물해 줍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퇴직 후 깊은 우울에 빠졌던 한 친구는 우연히 찾은 작은 목공방에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못하나 제대로 박지 못했지만 매일 손끝으로 나무를 다듬고 작은 의자를 만들고 책장을 만들면서 조금씩 잊고 지냈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목공방을 열게 되었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무를 다듬으면서 내 삶도 함께 다듬어졌어요. 또 다른 한 분은 60세가 넘은 나이에 처음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굳어버린 손가락 때문에 한 음을 내는 것도 버거웠지만 매일 20분씩 꾸준히 연습하며 2년을 채운 끝에 작은 연주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느낄 수 있어서 내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꿈을 찾고 취미를 키워가는 일은 결코 거창하거나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끈기 있게 스스로를 향한 믿음을 다시 키우는 것. 그것이 노년의 시간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봄은 아직 피어나지 않은 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든 배우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50대, 60대야말로 가장 많은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손과 머리는 수십 년 동안 삶을 살아오며 세상의 온갖 바람을 견디고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스스로 단단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가장 성숙하게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순간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작은 성취가 주는 기쁨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강렬합니다. 어제는 삐뚤게 깎였던 나무 조각이 오늘은 곱게 다듬어졌을 때, 굳어버린 것 같던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부드럽게 울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짧은 글 한 편을 마치고 스스로 뿌듯한 미소를 지었을 때, 이 모든 순간들은 나이가 얼마든 간에 우리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성장의 기쁨은 어린 시절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평생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삶을 빛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장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딱 15분. 목공을 다듬고 악기를 튕기고 글을 쓰고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작고 사소한 발걸음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풍성하게 만들고 그 하루들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빚어갑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는 어제보다 오늘 한 뼘이라도 더 자랐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인생 아닐까요? 노년기의 우울은 종종 더 이상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삶은 이 절망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밀어냅니다. 어제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해냈을 때, 어제보다 오늘 더 편안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작은 성취들은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대를 심어줍니다. 내일은 더 좋아질 수 있다. 나는 여전히 변할 수 있다. 이 믿음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대, 80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매일의 성장을 통해서,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성장하는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크고 대단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나무 한 조각을 다듬어 보기. 오늘은 기타 코드 하나를 연습해 보기. 오늘은 걷다가 작은 꽃 하나를 발견해 보기. 그 조그만 첫걸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하루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반짝이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퇴직 후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감정은 의외로 막막함이나 심심함이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이 있어도 오랜 친구가 곁에 있어도 우리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결국 스스로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조용히 마음속에 스며드는 감정,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나는 외롭다. 이 생각이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기운이 빠지고 삶에 대한 흥미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외로움을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않고 외로움을 친구처럼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혼자 하는 취미입니다. 나무를 깎으며 조용히 손끝에 집중하는 시간.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시간. 피아노를 두드리며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짧은 글을 쓰며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순간입니다. 혼자여서 오히려 더 풍요로운 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로움을 피할 방법이 많았습니다. 바쁜 일상, 끝없는 약속, 일과 사람들로 채워진 시간들. 우리는 스스로 외로움을 느낄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혼자 하는 취미는 외로움을 부드럽게 품어주고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인생 이막을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힘입니다. 외로울 때 피아노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답답할 때 산책화를 꺼내 신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복잡할 때 나무를 다듬으며 정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쁨과 자유를 발견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취미는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조용하고 든든한 친구입니다. 결국 노년기의 행복을 가르는 갈림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외로움에 눌려 무기력해질 것인가, 외로움을 품고 오히려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좋은 취미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해 다니는 대신 외로움을 품은 채 그 속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친구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나무 조각을 깎아보는 것. 오래된 악보를 펼쳐 음을 맞춰보는 것. 메모장에 오늘 느낀 감정을 몇 줄 적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시작이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가장 부드러운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혼자 있어도 삶이 충분히 아름답다고 조용히 속삭여주는 취미 하나.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퇴직을 하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일터에서의 역할도 조용히 내려놓은 지금 문득 스쳐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지? 조용히 자신에게 묻고 나면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퇴직 이후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구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 괜찮은 시간. 그래서 이 시기는 오히려 더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인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써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 앞에 붙어있던 수많은 타이틀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회사 부장, 팀장 같은 것들이 나를 대신해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방법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기쁜 것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며 골목길을 걷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조심스럽게 시작해보는 것. 내 몸을 소중히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내 손으로 준비한 따뜻한 식사, 규칙적인 수면을 지키며 몸을 아껴주는 시간. 그리고 내 감정을 소중히 받아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쁨도 외로움도 때로는 이유 없는 슬픔도 억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인정해주는 것. 짧은 일기를 쓰거나 마음속 소리를 조용히 기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나를 쉬게 해주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이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 삶의 무대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올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꾸려가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지금 이 순간 나 스스로가 허락하면 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처음에는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달려왔기에, 늘 무엇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왔기에. 하지만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 안에 숨어있던 진짜 나가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예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게 되고 더 깊고 풍요로운 감정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조용히 나를 돌보는 시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시간,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퇴직 이후에 주어진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 작게라도 선언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간다.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는 삶. 오로지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천천히 나를 위한 인생 2막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가능성들이 이제 다시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꿈을 찾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조금씩 쌓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꿈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15분, 30분, 하루 한 걸음씩. 어디를 향해 가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찬란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 노년의 두 번째 봄을 활짝 피워냅시다. 오늘 하루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이 가장 빨리 가는가? 어떤 분은 산책길에서 부는 바람결을 떠올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조심스레 깎아낸 나무 조각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직 찾지 못한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걸음 작은 즐거움을 찾아가는 여정이 여러분의 인생 2막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매일 단 15분이라도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일을 찾아가는 것. 그 작은 시간이 쌓이고 쌓여 결국 여러분의 삶 전체를 환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 여러분의 취미가 결국 여러분의 새로운 꿈이 되길 바랍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노후를 따뜻하게 밝혀주고 때로는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를.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